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의 현실적 해법을 숙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범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단합하는 모습에 국민과 함께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제의 공동 발표문은 큰 방향에서 초당적 협력을 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현실적 해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경제 보복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께서는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주자고 하셨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우리가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대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현실주의적 해법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일부 욕을 먹더라도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치욕스럽든 영광스럽든 조국은 방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평당의 분화에 따른 정계 개편 얘기가 언론에 무성합니다. 내년 총선 후 화두는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정권 교체를 판가름할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고집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야당이 어떤 깃발로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정책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연합은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도 승리할 수 있는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수 세력 안에서조차 문재인 정권이 야당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났다는 자조 섞인 비아냥까지 나오겠습니까? 황교안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 틈을 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라를 걱정하는, 경제를 걱정하는, 그리고 안보와 안전을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회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바른미래당의 기회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잠재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승리할 가능성을 여전히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표를 합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얻었던 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략과 정책만 잘 준비하면 바른미래당은 언제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혁신위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고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혁신위가 바른미래당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오히려 더 고갈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매듭을 꼰 당사자들이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손학규 대표 세 분이 직접 나서서 바른미래당의 총선 승리에 필요한 비전과 전략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내놓아야만 할 때입니다. 소모적인 작은 싸움을 대승적으로 멈추고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위기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큰 싸움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